하이 컨셉트 브랜딩. 브랜딩이 처음인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내용입니다. 참고할 서적들 그리고 브랜딩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1. 브랜딩. 브랜드를 하나 만든다고 합시다. 자신이 좋아하거나 자신 있는 것을 만들겠죠. 그래서 브랜드는 만드는 사람 그 자체라고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스티브 잡스 그 자체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애플을 몇 개의 단어로 요약한다고 할 때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죠. 몇 개의 키워드로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브랜드의 무엇, 100년이 지나도 유지될 그 브랜드에 관한 일관된 생각이나 컨셉, 그것을 만들고 유지하는 일이 브랜딩입니다. 그 생각이나 컨셉을 다시 정하는 것이 리브랜딩이고요. 패션 브랜드 예를 들어볼까요? 샤넬을 왜 좋아할까요? 샤넬을 몇 개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특정 제품을 떠올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브랜딩의 결과물인 상품일 뿐입니다. 샤넬 웹사이트에 가면 시대 정신이 만든 혁신성, 샤넬 블랙이 의미하고 있는 상징성 등 브랜드의 정체성 및 철학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볼 수 있어요. 반항 혹은 혁신의 아이콘인 코코 샤넬이 자신의 철학에 따라 디자인한 브랜드가 샤넬이고 오늘날도 그 철학에 맞게 상품을 만들고 광고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브랜드의 일관된 철학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브랜딩이니까요. 브랜딩이 성공하면 언젠가는 레전드가 됩니다. 3. 하이 컨셉트 브랜딩. 하이 컨셉트 브랜딩이란 고도의 감성이 발휘된 컨셉을 기반으로 한 브랜딩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고감도 브랜드 스토리텔링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얼마 전 자주가 리브랜딩을 하면서 한국적 색채를 더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궁금했었습니다. 관계자들도 책 디자인의 디자인을 잃고 고도의 감성이 발휘된 결과물을 만들어냈으리라 짐작해봅니다. 디자인의 디자인 이 책을 보면 무지의 브랜딩 광고, 비전 만들기 등 브랜드 철학을 시각화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무지는 태생이 저렴한 슈퍼마켓 PB 상품이었습니다. 사물의 정수만 남기고 나머지는 생략하는 과정을 비어있음, 엠프티너스로 표현했다는 내용입니다. 비워져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그 무엇이라도 될 수 있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있는 과정을 읽는 이에게 인식시킵니다. 브랜딩 상품 광고가 이상적인 합을 이룰 때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의 글 곳곳에는 일본의 미의식이 녹아 있는데 일본의 미의식을 글로벌한 감성으로 풀어낸 통찰력이 놀랍습니다. 이 책에서는 브랜딩 할 때 컬러를 어떻게 철학적 서사로 응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화이트를 백화점 브랜딩 컨셉으로 잡은 예를 읽어보세요. 하이 컨셉트 브랜딩의 좋은 예입니다. 디자인의 디자인을 읽지 않았다면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4. 매거진 비. 브랜딩을 하기 전 잘 만든 브랜드에서 인사이트를 얻는 것도 방법입니다. 잘 만든 브랜드에 대한 키워드를 얻고 싶다면 브랜드 특화 매거진 비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복합문화 공간 사운즈 한남을 기획하기도 한 매거진 비 발행인은 브랜딩의 대가처럼 느껴집니다. 매거진 비의 발행인이 운영하는 소위 관점이 들어간 큐레이션 서점 스틸북스에 가면 브랜딩 관련 서적을 특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스틸북스와 사운즈 한남 아라비카 매거진 비에서 팝업 행사도 진행하는 등 부동산 개발, 마케팅, 출판, 브랜딩 면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매거진 비는 브랜딩 에드버토리얼로 유명한 모노클에 영감을 받아 만든 매거진답게 브랜딩의 교과서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모노클은 브랜딩 에이전시를 운영하던 타일러 브릴레가 만든 매거진이죠. 훌륭한 저널리스트는 브랜드를 이해하고 브랜드에 관한 설득력 있는 스토리를 들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남자가 만든 매거진이 모노클이고 뼛속 깊이 브랜드 프로모터의 피가 흐르는 남자의 철학을 롤모델로 삼아 만든 책이 매거진 비입니다. 패션 브랜딩에 관심 있다면 르메르 메종 마르지엘라 에디션을 보세요. 귀로 듣는 매거진 비 형태로 유튜브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5. 디엔드 디파트먼트. 롱 라이프 디자인 그리고 지역성을 테마로 한 디엔드 디파트먼트. 브랜딩 북도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취향을 설계하는 곳 츠타야 책도 그렇고 디엔드 디파트먼트 무지 등 일본의 대표님들은 책을 저술하여 브랜드의 철학을 설명하곤 합니다. 브랜드 철학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기에 설득의 힘이 남다를 겁니다. 사운즈 한남 디엔드 디파트먼트 현대카드 뮤직 라이브러리 아트 라이브러리는 모여 있으니 다리로도 산책하고 브레인도 산책시키면 좋을 듯 싶네요. 6. 조언의 말.
브랜딩은 결국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어떻게 인식시키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립니다. 그러므로 소비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염두에 두고 브랜딩 해야겠죠. 저렴한 가격만 내세우면 소비자는 그 브랜드의 로고를 남에게 드러내길 꺼립니다. 본질은 유지하되 하이 컨셉트이 필요하고, 동시에 아무리 근사한 하이 컨셉트 스토리텔링을 하더라도 본질을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AI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본질에 바탕을 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든 말입니다. 본질에 따라 메시지를 던지고 우리 브랜드가 어떤 키워드로 대표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기획자나 마케터가 브랜딩 컨설팅 의뢰를 받고 제작하는 브랜딩북도, 결국은 브랜드의 본질에 대한 키워드와 그 키워드를 설명하는 이미지로 구성됩니다. 브랜딩을 시작하려는 그대의 건투를 빕니다.